정부의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안을 두고 단기 처방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을 부를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에 도움될 것이란 기대와 로또 분양으로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일단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그 강남간의 경우 지금 중간 사이즈, 그러니까 이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그 아파트라면 시세가 15억 원에서 인기가 높은 지역은 20억 원까지 갑니다. 국토부는 이번 상한제로 분양 가격이 시세의 최대 7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되더라도 이런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최소 10억 원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부에서는 9억 원 이상 주택을 고가 주택으로 보고 있어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허락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아파트를 사려면 모두 현금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부자들이 더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강남보다 아파트 가격이 낮은 서울 다른 지역의 경우 이번 상한제로 분양가가 대부분 이 9억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대출도 그러면 이제 가능해지게 되겠죠. 네. 이 무주택자라면 예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분양이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도 있는데요. 이 상한제 주택 분양에 당첨이 돼서 이 집에서 이제 살게 되면 10년 동안 전매 금지 제한에 걸려서 팔 수 없고 이 불가피하게 팔더라도 LH에 매각을 해야 되고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들을 생각해서 이 직장과 교육 등의 이유를 잘 따져보시고 신중하게 위치를 골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데요. 정부가 로또 분양이란 비판을 의식해서 전매 금지 기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실효성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는 차단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전매 금지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라면 긴 기간도 아니라는 겁니다. 10년 보유 후 전부 처분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로또 분양을 노리는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현재 법적으로 무주택자 가운데 자금력이 있고 가점이 높은 일부 청약자들이 이번 대책의 수혜자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어쨌든 서울 강남권을 포함해서 주요 지역 분양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다라고는 해도 그렇게 싼 상품들은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소위 로또 분양이나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오히려 청약 시장 과열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고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당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약 통장 사용을 좀 아껴둔 사람들에겐 유리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은 이 청약 당첨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이 청약 제도라는 것 자체가 무주택 기간이 길고 또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줘서 분양을 먼저 받도록 좀 배려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이 가점이 낮으면 당연히 당첨되기 어려운 건데 마치 이번 상한제 개편으로 이 당첨이 더 어렵게 된 것처럼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을 부를 것이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네, 재건축은 신규 아파트 공급원인데요. 특히 서울과 같이 공공택지가 부족한 곳은 재건축과 재개발 외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사업성을 크게 끌어내리는 그런 부분들의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 부분이 위축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이 차질을 빚을 경우 공급 부족으로 강남 집값이 급등할 거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과 판박이란 지적과 함께 네. 그때처럼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자, 이런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일단 그 아파트 공급이 줄 거라는 얘기죠. 네. 과연 그런지 상한제가 시행되고 완화됐을 때 그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을 살펴보면요. 먼저 2007년에만 해도 인허가 물량이 5만 가구나 됐는데 상한제 시행 후 2008년 들어서 갑자기 2만 2천 가구,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상한제 시행 후 주택 인허가, 즉 공급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반면 이런 주장이 지금은 맞지 않다, 네. 지금 상황과는 다르다라는 이런 반론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 앞서 본 표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2008년에 그 이제 정비 사업, 즉 재건축 재개발은 10,000 가구 정도가 줄었고 실제로 크게 줄어든 건 이 공공 아파트 등 다른 주택들이었습니다. 또 정부가 2007년 9월부터 이제 상한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히자마자 원래 2008년쯤에 분양하려던 재건축 단지들이 상한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이 분양 시기를 2007년 9월 이전으로 앞당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008년 분양 물량이 줄었다는 게 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2008년은 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 경제가 크게 휘청거렸던 시기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도 이런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보니까 재건축 시장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여파를 어느 정도 벗어난 2011년 이후부터 여전히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제 이전 수준으로 다시 서울 아파트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요.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서울 집값은 5.31% 올랐는데 상한제가 적용됐던 아파트 가격은 1.3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한제가 어느 정도 아파트 가격 안정에 효과를 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을 얻으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네, 앞서 여러 번 얘기했던 대로 상한제로 예상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공급 감소라든지 신축 아파트 쏠림 현상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공급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번 정부가 그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2022년까지 전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이 100만 호입니다. 네. 이 중에는 이제 30만 가구의 3기 수도권 신도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차근차근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집이 꼭 필요한 이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상한제로 집값이 떨어진다, 이 건설사들의 일감이 줄게 돼서 어렵다 등의 볼멘 소리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이니만큼 이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무주택자 우선의 일관된 정책을 펼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부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이었을 겁니다. 혼란과 부작용을 충분히 알면서도 꺼낼 수밖에 없는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칼자루는 쥐고 있지만 잘못 휘둘렀다가는 스스로 베이는 불상사가 날 수 있습니다. 되려 집값 불균형에 빌미를 주고 가진 사람들의 배만 더 불리면 안 됩니다. 벼룩 잡으려다 초과 삼간 태우는 꼴이 아니길 바랍니다.